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손상대 TV의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1일 일자가 4개 붙었는데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빼빼로데이. 아마 젊은 아이들은 이 생각을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빼빼로데이보다는 이 오늘이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데이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떡을 많이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스구마늘을 완전히 배척하고 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이 어려울 때 문재인 정권이 완전 버린 이 농업, 이분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입장에서도 가래떡데이로 부르고 오늘 가래떡 하나씩 꼭 사드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까지 내린 것을 보면 본격적인 겨울맛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애국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오전 방송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조국의 검찰 출석, 이게 언제가 될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예상컨대 조국도 정경심의 뒤를 따라갈 것 같기도 한데, 하도 묘사꾼이라 어디로 또 빠져나갈지 자꾸만 소환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시원하게 손상대 TV가 쫓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딱 놓고 보면 정경심의 구속 이후 조국 사태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정경심이 어제죠,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커요. 물론 코치를 받고 조력을 받겠죠.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심은 이미 검찰의 6차례 조사 중에 2차례만 출석을 했습니다. 그 2차례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조사 중단을 요청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뭐 검찰이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정경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늘이 11일, 이날을 기점으로 검찰은 정경심에 대한 사실상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일단 정경심을 기존 11개 혐의와 일부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은 이미 딸 조민의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은 입학전형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1차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오늘 15일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경심은 이미 1차로 기소된 재판에만 변호인단을 황제급으로, 메모드급으로 무려 18명을 선임했다는 거, 저희 손상TV에서 몇 번 들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노무현 탄핵 당시 변호인단 12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변호인단 13명, 이명박 대통령의 항소심 변호인단 13명보다 많은 수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18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랭킹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검찰이 정경심의 메모드급 변호인단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지, 이것도 상당히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조국의 소환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메모드급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조국은 물론이고 정경심의 휴대전화, 노트북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물증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원이 정경심의 휴대전화, 심지어는 조국의 휴대전화, 노트북 할 것 없이 모조리 압수수색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계속 기각을 하다가 일정 부분만 허락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검찰 개혁을 논할 때 법원 개혁, 판사 개혁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나 정경심의 조사가 이제는 마무리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이번 주 내로 조국 소환은 확실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의 기소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과연 정경심의 공소장에 조국을 직접 겨냥해서 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 기소된 오천조카 조범 등의 공소장에도 정경심과의 공범 관련 부분을 빼고 조범 등 단독 사실 위주로 적시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조국의 이 공범 여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증거를 수입하고 얼마만큼 수사를 했는지 그 여부가 오늘 정경심의 기소를 기점으로 앞으로 벌어지는 조국 소환과 정경심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아니, 검찰이 간단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감옥에 가둘 때 그 실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암묵적 동조관계,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 묵시적 청탁, 이거는 그보다 더한 증거가 있는데 빨리 불러서 조사해서 꼬린시켜야 됩니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정경심이 취한 그 이익이 남편인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그 직무와 관련이 되었거나 정경심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조국이 사전에 알았다면 조국의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기존의 많은 뇌물죄를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검찰이 조국이 그때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청와대 내에 있는 ATM 기기를 통해서 정경심에게 5천만 원인가 하여튼 그 돈을 송금한 것, 그리고 정경심의 동생 정강보에게 차명 주식 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보관해 줄 것을 정경심에게 요청받았다는 진술까지 받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늦게나마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서 계좌 추적에도 많은 공을 검찰이 들였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과연 조국이 구속되고도 남을 만한 물증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저는 검찰이 적어도 조국의 구속 사유가 될 만한 이런 정황 증거들은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검찰이 조국의 서울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많은 언론들이 이미 조국 소환이 철기에 들어갔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 그리고 저 역시 지난 방송에서 조국 소환 이미 철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과 동시에 그 공은 법원에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법원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보는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조국 수사에 대한 관심이 다소 조금은
밀리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아직 아무도 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이런 엉터리, 이런 국민우롱, 이런 뻔뻔함, 이걸 더 이상 보기 싫다면 아스팔트로 몰려나와서 더 가열차게 조국 구석을 외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뭐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나와서 이런 정도라면 함부로 감옥에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정작 가야 될 이런 사람들은 안 가고 죄 없는 우리나라 잡아다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거는 검찰개혁보다 더한 법조계 전체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 내로 검찰은 조국을 소환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피치를 올리시기를 호소합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한국당 한교안 대표의 우파 통합론에 뒤에 김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론의 순서가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지적을 했고 이것은 제가 예전부터 지적했던 상황입니다. 좀 웃기는 것은 이런 방송을 하면서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일일이 다 세세하게 듣지는 못했겠지만 댓글 다는 것보다가 야 이분들을 교육을 좀 시켜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무성이고 유승민이고 다 안고 가야 된다. 선거 끝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꼴을 그대로 또 당하는 겁니다. 아파서 함부가 있으면 그 함부를 도려내든지 아니면 그 함부를 치료를 해야 정상적인 삶을 살 건데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더 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그냥 갖고 가자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공화당 그 당원들 같은데 앞뒤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 공화당 일이면 오히려 점수를 갉아먹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게 표가 갈 수 있다 그러면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때 한번 우리 공화당도 도와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이놈은 죽이고 공화당으로 와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 뭐 아니냐. 그리고 자기들 도와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조금만 뭐 잘못 건들면 그냥 달라들어서 네가 뭔데 하고 온 페이스북에 손상돼 이놈의 새끼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써발라 놓으면 말이 됩니까? 제가 언제 우공당 한번 건드려 본 적이 있어요? 한번 건드려 드릴까? 그 짧은 시간들 내에서 우공당 가서 연설해주고 손잡아주고 했으면 그렇게 저를 공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우공당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굴러 들어오는 복을 스스로 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공당 당원들 교육 좀 잘 시켜서 이럴 때 조직 관리를 잘하고 이럴 때 패스트트랙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공화당이 절호의 기회를 맞을 수 있는 이것까지도 남을 공격해서 거꾸로 망가뜨려 버린다면 그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찾아와요. 우공당이 커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 내부 관리를 잘 하셔야지. 자, 뭐 그건 그렇고 남을 공격하는 것도 잘 한번 보고 하십시오. 자, 이게 지금 한교안 대표의 통합론, 우파
통합론. 왜 제가 유승민을 공격하고 유승민 정도는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부작용이 발생됐습니다. 어제 유승민을 주축으로 한 이 변혁의 신당 추진기획단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변혁을 이끌고 있는 유승민이 한교안 대표가 제안한 보수 대통합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 아닙니까? 과연 통합 논의가 시작부터 가능할지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많은 언론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보수 통합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교안 대표가 제안한 보수 통합이라는 그 야합 속에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보려는 이 술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공학적으로 이 당과 저 당이 합할 때는 당연히 지분을 내놓아라, 밥그릇을 내놓으라 하겠죠. 근데 이분은 다릅니다. 제가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걸 대비해서 우파 통합에 있어서 유승민에게 선택권을 주어서는 안 되고 통합에 있어서도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에 유승민계든 안철수계든 손학규계든 잘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제대로 된 그 우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차하면 전부 다 민주당 갈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판단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승민이 이끌고 있는 이 변혁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집단입니다. 바른정당에서 서로 또 뭐 말이 안 돼가지고 깨졌어. 열댓 명은 한국당으로 다시 복귀하고 나머지는 또 안철수가 붙어서 바른미래당에서 또 깼어. 좀 있으면 또 깨지죠. 한번 깨진 쪽파 계속 깨집니다. 한국당 들어와 또 깹니다. 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그 변혁의 근원이는 국민의당 출신 아닙니까? 더더기나 출신 지역구가 강주 강산 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에 선뜻 찬성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신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유이동 똑같습니다. 한국당과의 통합과 동시에 자신의 공천과 관련된 입지가 위태로운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이동이나 권은이나 한국당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임에 불구하고 그냥 유승민이 오면 다 따라오겠지.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혁의 그 다른 의원들도 권은이나 유이동의 처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한국당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 갈 사람들이라고요. 이걸 그냥 이래 둥근 원안에 놓고 한번 보십시오. 변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호남 출신들, 경상도 출신들 이것저것 막 섞여서 제대로 된 집단도 아니고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집단이다 보니까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조차도 어느 한쪽으로 몰려갈 수 없으니까 또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우파 통합이다, 뭐 대한민국 살리기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다음 총선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보장해 준다면 어디를 가도 얼굴 하나 붉지 않고 아무 이상 없다는 식으로 어제처럼 행동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지금 변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과의 이 보수 통합은 없다는 엄포를 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한기환 대표가 우파 통합에 있어서 유승민에게 콜을 보냈기 때문에 통합 시 자신들의 당내 입지와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막판에 한국당이 간판을 바꿀 경우에 연대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묻자 변혁의 근원이는 일단 한국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 유이동은 오늘 기획단장으로 저희 둘이 이 자리에서 선 것은 신당 창당의 지향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라고 말한 것과는 다소 좀 다르게 두루뭉술한 답을 했습니다. 여차하면 이것도 죽도 밥도 안 되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한국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공천을 보장해주고 당내 권한을 분배해줄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지만 좀 야비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이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을 위해서 3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까지도 아스팔트로 몰려나가서 대한민국을 살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통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자리나 보장받기 위한 이런 움직임, 손상된 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가 탄핵을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유승민의 논조와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탄핵을 인정할 만큼의 결단을 보이지 않는다면 통합 논의에서 지지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한국당에다 대놓고 경고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제 변혁이 자유한국당의 통합이 없다는 소식을 보고 저에게 연락을 했던 많은 분들 중에서 김무성이 가장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유승민일까요? 김무성일까요? 유승민 아닙니다. 저는 김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의 인터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파 통합에 있어서 그 순서를 어떻게 하든지 유승민과의 통합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었고 이것을 한기환 대표에게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한국당과 유승민계가 통합을 할 시 유승민계 의원들에게 당내 입지와 권한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가장 크게 입김을 불어넣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김무성일 겁니다. 이것은 유승민계가 의원들의 입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김무성의 당내 입지도 커질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죠. 사실 지금 김무성에게는 다음 총선의 승리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기환 대표가 통합에 있어서 유승민을 맨 처음 선택하게 한 것 자체가 자신은 절반에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김무성을 생각함에 있어서 확실한 전제 조건을 따라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절대
문재인 좌파 정권과의 싸움을 위한 선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싸울 마음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한교안 대표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책임을 물어서 한교안이 물러서거나 퇴진하게 되면 한교안 대표가 없는 한국당 내에 김무성 입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이 한국당에 들어와 있다. 김무성을 밀어붙이지 않겠냐고요. 설령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을 이루어내서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신 것처럼 유승민계는 당내 입지를 다져 놓았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김무성이 무혈 입성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는 겉으로는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총선의 성공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다시 정계에 복귀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 유승민의 손을 잡고 한교안에게 밀어붙였던 겁니다. 사실 김무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탄핵의 책임 여부를 얼마만큼 배제한 채 보수 통합을 논할 수 있는지, 우파 통합을 논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내부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한국당 내 의원들은 탄핵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다가 입을 다문 채 다선 의원들은 초선 의원에게, 초선 의원들은 다선 의원들에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말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물론이고 탄핵을 막지 못한 의원들 그 누구도 탄핵의 책임을 통감하고 총선 불출마를 하는 의원 하나 없는 이 상황에서 김무성에게 탄핵의 책임 여부를 당 내에서 물어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한국당 내 밖으로 싸우면 더욱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고, 그 싸움은 결국은 공천이 시작된과 동시에 한국당 내에서는 드디어 탄핵 책임 여부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더욱 작아져서 꼬리를 감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에게 제가 그렇게 보수통합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많은 분들이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변혁의 움직임을 통해서 한교안에게 다시 한번 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내 입지를 보장해달라고 뻔뻔하게 대놓고 말하고 있는 이 유승민에게 오히려 한방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변혁이 자유한국당의 통합은 없다며 엄포를 놓을 만큼 한교안 대표도 더 크게 엄포를 놓아야 합니다. 탄핵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을 뿌리친 것은 분명히 유승민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교안 대표는 우파 통합의 순서를 다시 한번 조정해야 합니다. 김무성과 유승민을 배제한, 더 보태면 김성태, 권성동까지 배제한 이 우파 통합을 절대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파 국민들이 한교안 대표를 한국당의 대표로 뽑은 이유도 바로 이같이 어렵지만 큰 결정을 하기 바라기 때문에 선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이 당내 의원들을 전원 교체하거나 그걸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하고 김무성과 유승민을 두는 인적 쇄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쇄신이 될 것이 뻔합니다. 바로 유승민 마치 무슨 유승민이 오면 중도층이 들어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중도층을 잡는 방법은 유승민과의 통합이 아니라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는 인재 영입과 총선 전략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가 예상할 수 있는 길로 간다면 결국은 모두 다 예상할 수 있는 결과만 만들 뿐입니다. 한국당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결단만이 희망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교안 대표는 이번 총선으로 자신의 대선 입지까지 굳히게 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오로지 총선 승리만 생각해야 합니다. 총선 그 이후를 보게 되면 무엇을 결정하든지 주저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결정 또한 최고의 선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든타임도 결국에는 한참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2월 3일이면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날이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할 공수처와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이날 결정되는 날입니다. 아마도 한교안 대표의 머릿속에는 패스트트랙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승민과의 통합을 우선으로 하는 순서를 선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리 보거나 저리 보아도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권의 날개를 따라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승민은 분명 지난달 20일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한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저는 유승민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자신 그리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이 변력의 모습을 봤을 때 12월 3일까지 한국당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거래 조건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유승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게 누가 가장 바빠 보입니까? 한교안 대표가 가장 마음이 급해 보일 겁니다. 행동은 묵직하게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밖으로 보는 그 마음은 조급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쫙 보고 있는 김무성이가 이 시간 가장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치를 좀 했기 때문에 판세 정도는 읽거든요. 딱딱딱 이렇게 밀고 가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척척척 이렇게 몰고 가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척척척 하면 이걸 내가 슉 빼내먹을 수 있다. 다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교안 대표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교안 대표는 앞으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절대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한교안 대표가 먼저 보수 통합에 대한 공을 유승민에게 던졌고 유승민은 탄핵을 인정을 하면서 통합 명분과 함께 이제는 당내 권한까지 달라면서 다시 한교안 대표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다시 공이 한교안 대표에게 왔습니다. 우파 전체가 반대하는 역주행 통합 논의가 아닌 정주행 통합 논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은 깔끔해야 될 것이고 순서를 바꿔서 과연 민심이 무엇인지를 바닥 민심을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살아있는 표가 아스팔트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그 큰 표를 버리고 어찌든지 유승민을 잡으려 하는 거기에 어제 오늘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실소를 하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한교안 대표가 다시 찾아온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파 애국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제라도 유승민, 김무성 카드를 버리고 김성태, 권성동 카드까지 접어버리고 진짜 한국당이 새로 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신선한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그래! 한국당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하는 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스팔트에서 3년 동안 울부짖고 있는 애국 국민들의 손을 잡는 것이고 유승민과 김무성과 김성태와 권성동을 깔끔하게 정리해내는 이 리더십과 결단력이 결국은 한교안 대표를 살리게 될 것이고 멀리 본다면 탄탄한 대선가도를 갈 수 있는 길임을 제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애국 국민 여러분, 만약에 김무성과 유승민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 상태로 통합이 돼서 총선을 통해서 다시 정권을 찾아온다고 해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내각제 개헌이 아니면 결국은 또다시 정권을 빼앗기는 불운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패션 보수, 가짜 보수, 수박 보수 모조리 싹 걷어내고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고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한 번쯤 눈물을 흘려본 이런 진성 우파들로 한국당을 새로 옹립하지 못하면 한국당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발 한국당이 민심을 제대로 보는 그런 당으로 한골탈퇴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상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